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0배는 기본이야. 내가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70살이 된 못난 늙은이 박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번님들, 그리고 인생의 후배 되시는 아우님들, 혹시 지금 따뜻한 안방에서 혹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주머니에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 두둑이 챙겨 놓으셨습니까?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집 한 채 든든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제발 지금 가진 그 행복을 꽉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늙은이의 노파심이라 생각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한순간의 욕심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이 어찌나 좁은지 다리를 뻗으면 발이 문에 닿고 옆방 총각이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사온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는데도 배가 고프더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남들이 회장님, 사장님 하며 굽신거리던 30억 자산가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꾸미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건 작은 고시원 벽과 차가운 형광등뿐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설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놈이 할 수 있는 건 몸뚱이 굴리는 것밖에 없더군요. 남들 넥타이 매고 에어컨 바람 쐬며 일할 때 저는 똥물 뒤집어 쓰며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 추위에는 손이 얼어 터져 피가 났고 한여름 찜통더위에는 땀띠로 온몸이 짓물러 잠도 못 잤습니다. 45년을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 한 번 가본 적 없고 주말에도 전화 오면 공구 가방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집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어요. 작업복이 찢어지면 기워 입고 신발 밑창이 다르면 본드로 붙여 신었습니다. 담배요? 술이요? 그런 건 저한테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정말 피눈물 나게 모아서 서울 변두리에 4층짜리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던 날 아내랑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고생했어. 우리 이제 고생 끝이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결혼도 다 시키고 이제 월세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동안 못해준 아내 호강시켜주며 여행이나 다니려 했습니다. 그게 제 소박한 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문제는 외로움과 무료함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놈이 갑자기 공구를 놓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침 6시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봐도 스팸 문자 말고는 연락 오는 곳이 없더군요. 아내는 문화센터다 개모임이다 바쁜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웬 힘 빠진 늙은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향 친구라는 놈, 김 사장이 연락 온 게 어이 박 사장, 나야 김 사장.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밥이나 한 끼 하자. 반가웠죠. 늙으면 친구밖에 없다더니 먼저 연락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강남의 번쩍번쩍한 일식집에서 만난 김 사장은 제가 알던 그 촌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티가 좔좔 흐르더군요. 손목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데 솔직히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름밥 먹으며 노동만 했는데 저놈은 무슨 재주로 저렇게 잘 사나 속이 쓰렸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 김 사장이 은근슬쩍 저를 긁기 시작합니다. 철수야, 너 그 건물 월세 얼마나 나오냐? 한 500 나오냐? 그래, 뭐 세금 떼고 그 정도 나온다. 그러자 김 사장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더군요. 야, 이 답답한 친구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 푼돈 받고 사냐? 내 친구들은 한 달에 앉아서 3천만 원, 5천만 원씩 벌어가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촌스럽게 살래?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요. 한 달에 5천, 내 건물 1년 치월세보다 많은 돈을 한 달에 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수로 그렇게 버냐? 김 사장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제 귀에다 대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너한테만 진짜 너 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건데 요즘 코인이랑 해외 선물이 대박이야. 내가 아는 특급 정보통이 있는데 이거 이번 달에 무조건 10배 간다. 10배, 10배라니요. 1억 넣으면 10억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혀 있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있더군요.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라고 못할 거 있나? 나도 인생 후반전 화려하게 살아보자. 그날부터 저는 김 사장 말만 믿고 홀린 듯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을 보느라 5천만 원만 넣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김 사장 말대로 일주일 만에 1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배관 뚫고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써야만 벌 수 있는 돈을 방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리니
벌어들인 겁니다.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하러 그 고생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대박 났어. 당신 이제 밥하지 마. 가사 도움이 있어. 내가 명품 가방이고 뭐고 다 사줄게. 평생 알뜰했던 아내는 제 달라진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당신 눈빛이 이상해요.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마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제 귀엔 아내의 그 간절한 호소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당신이 뭘 알아?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러운 거야. 남들은 다 저렇게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살라고? 내가 우리 가족 재벌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그래? 아내를 밀쳐내고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 금매로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현금 20억을 만들어 김 사장에게 다 넘겼죠. 김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철수야, 너 진짜 큰 결심했다. 이거 이번에 들어가면 너 200억 부자 되는 거야. 강남에 빌딩 사고 운전기사 두고 사는 거야. 그 달콤한 말에 취해 저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강남 빌딩 주인이 되는 꿈을요. 하지만 번님들, 그 꿈이 지옥 같은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뒤 아침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데 화면이 뜨질 않는 겁니다.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접속이 안 되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다시 걸었습니다. 또 다시 걸었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미친 사람처럼 김 사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책상은 다 엎어져 있고 컴퓨터는 사라지고 텅 빈 사무실엔 종이 쪼가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노인들 몇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알고 보니 김 사장은 전문 사기꾼 조직의 바람잡이였고 저에게 보여준 통장도 수익률 그래프도 투자 사이트도 전부 다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내 피 같은 돈 20억, 아니 대출까지 합쳐 전 재산 30억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45년 세월이 제 인생 전체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가족보다 돈 욕심이 먼저였죠? 아내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잡아먹는 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더니 이제 우린 끝이에요.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요. 그렇게 평생 제 곁을 지켜주던 아내도 떠나고 소식을 들은 자식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상해 한마디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잃고온 가정, 돈, 친구, 자존심 다 잃었습니다. 저는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지난 45년 고생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기름밥 먹으며 꾸역꾸역 모았던 그 돈, 남들 쉴 때 못 쉬고 자식들 졸업식도 못 가고 일만 하며 모은 그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가 있나? 억울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차마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다리 난간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 사장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박으로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갱단한테 잡혀서 비참하게 객사했다고 하더군요. 사필귀정이라 했던가요? 그놈도 천벌을 받은 거죠. 하지만 번님들, 그놈이 죽었다고 제 돈이 돌아옵니까? 제 박살난 인생이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후회뿐입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입니다. 70살 먹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사판에서 자재 나르고 새벽에 폐지 줍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이 쑤셔도 쉬면 굶어야 하니 나갑니다. 가끔 길에서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는 노인분들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나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제 욕심 탓인걸요. 만족할 줄 몰랐던 제 탐욕이 저를 이 차가운 골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번님들, 그리고 아우님들, 이 못난 박철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쉽게 버는 돈, 일 안 하고 버는 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몇 배로 불려준다, 확실한 특급 정보다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아니, 1000%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면 지 혼자 몰래 해서 부자 되지. 왜 생판 남한테, 친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제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꼭 쥐고 계세요. 자식한테도 미리 주지 마시고 아무리 친한 친구 말도 돈 문제는 믿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지금 내 옆에서 잔소리해주는 마누라가 묵묵히 지켜주는 남편이 세상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저처럼 늙어서 차가운 방구석에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부디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욕심부리다 모든 걸 잃은 못난 놈, 박철수의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